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혈액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헌혈 참여자가 적은 겨울에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혈액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격포 여객선 터미널에선 배를 타려고 대기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체온 측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함에 따라 추인됐습니다. 농협 전북본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민과 소상공인에게 금융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사칭한 전화 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뜯긴 2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혈액 수급에도 애를 먹고 있는데요. 헌혈 참여자 수가 적은 겨울에 코로나19까지 확산되면서 혈액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헌혈이 한참 이뤄져야 할 의자가 텅 비어 있습니다. 헌혈의 집 전북대 센터의 경우 하루 평균 많게는 40명씩 헌혈을 위해 찾아오지만 요즘은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헌혈 참가자 수가 적은 겨울철에 코로나19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 신종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서 조금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더 예년보다는 체감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혈액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월의 혈액 수급은 22만 건 수준을 지키다 올해 19만 건 선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2,300건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혈액 보유 현황은 3.6일로 관심 단계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번 달에도 지속된다면 혈액 수급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주2로 위기 단계가 격상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이 단체 헌혈 참여로 현상은 유지하고 있지만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4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헌혈의 집 방역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소독과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시민분들 또는 가까운 혈액원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체나 공공기관도 단체 헌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질 경우 혈액 수급에 대한 어려움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헌혈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중국에서 발현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지난 2003년 사스 때를 떠올리게 하죠.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국내 바이러스 감염자가 3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국내 확진자 중 중국인 감염자 수는 6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감염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을까? 이는 여러 가지 통계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 18.1%에서 지난해 25.1%로 증가했고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2.3%에서 21.3%로 늘어나 사스 때보다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수를 비교했을 때 지난 2003년 5만 2천여 명에서 2018년 17만 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국인 수를 봤더니 2003년 2만여 명에서 올해 2월 기준 16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8년 전 사스 때와 지금의 한중 간 산업 인적 교류 규모가 크게 확장된 것은 분명합니다. 문화 교류, 즉 관광객의 이동도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3년 51만 명에 그쳤던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8년 470만여 명에 달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스 발생 당시 190만여 명이었던 관광객이 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과거보다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크게 늘어난 결과 감염병 전파의 규모와 속도 역시 확대되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여러 확진자 가운데 8번째 환자는 1차 감염에서는 음성이었지만 2차 검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며칠 새 검사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음성이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 여기에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인천으로 들어온 8번째 확진자. 입국 나흘 뒤부터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기 시작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음성.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사흘 뒤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번엔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환자가 음식점과 대형 마트 등에 들린 후입니다. 보건당국은 발병 초기엔 바이러스 양이 적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병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좀 적을 때 검사를 하게 되면 음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2차나 추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 증상이 없거나 아주 가벼운 환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이상 증상이 없는 시기에 주변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증상이라고 하죠.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고 심지어 증상이 가벼우면서 또는 자기를 느끼지 못하면서 감염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 부분들은 좀 소수이고요.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온 경우 열이나 기침 증상만 있어도 검사를 시행하고 밀접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모두 14일 자가 격리에 나서는 등 방역망을 다시 더 촘촘하게 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려고 대기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체온 측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도 주민 등이 불안을 호소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체온 측정은 지난 10일부터 하루 2번 출항할 때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협전북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농민과 소상공인에게 금융 혜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를 비롯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예약 취소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 사업자 등입니다. 피해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신규 대출 시 최대 0.6%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1억 원이며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창군의 경우 노인이나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시설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춘향전과 흥부전, 만복사저 포기의 배경지인 남원엔 고전소설 문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군 주요 소식을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창군의 한 사회복지시설. 마스크를 쓴 어르신들이 손소독제를 꼼꼼히 바르며 들어섭니다. 이처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아이들이 자주 찾는 곳에 고창군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11곳에 둔 겁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도심 속 고풍스러운 느낌의 한옥이 눈에 띕니다. 지역 소설을 소개하는 남원 고전소설 문학관이 다 지어져 문을 연 겁니다. 춘향전과 흥부전, 만복사 저포기와 같이 남원을 배경으로 한 우리 고전소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 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문학관엔 고전소설 관련 자료가 전시됐으며 여러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곳을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문학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남원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몽골 고비알타이의 렌트센도리 반치그 주지사 일행이 김제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한 농업법인을 방문해 첨단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주지사 일행과 김제 씨는 양측의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서로 교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전통 한옥을 찾아 미래유산으로 보존하는 한옥 등록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옥 등록제를 통해 한옥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전통 한옥이 문화재급 가치를 지니지는 않았지만 숨겨진 전통 한옥들을 관리하고 정비, 보존해 미래의 자산을 조성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그간 전주와 익산, 완주 등 각각의 자치단체가 별개로 진행하던 한옥 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14개 시군과 함께 매칭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건축자산진흥구역과 전주 한옥마을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신축이나 입축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해졌고 증축과 개축, 재축 역시 등록된 한옥은 혜택을 받습니다. 범위도 기존 공사비 10%에서 50%로 확대하고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가치 있는 기존 한옥의 보존과 신축 지원 한옥 관리를 위해 한옥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소유자가 한옥을 등록하면 증축과 개축, 재축, 리모델링 등 한옥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새만금 수익 사업을 위한 기반 확보가 본격화됩니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부터 새만금 수변도시, 육상 태양광 사업 등이 잇따라 착공될 예정인데 빠르면 2022년 새만금 개발 사업의 첫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새만금 개발이 부대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11일 2020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5대 중점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공사가 추진한 5대 과제는 올해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착공과 수변도시 투자 여건 조성, 육상 태양광 1구역 착공,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신속 추진, 무녀도 복합 관광 휴양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입니다. 강팔문 사장은 2020년은 오랜 시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이 본격 시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며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즉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뜯긴 2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최근 사망한 28세 A씨가 금융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한 한 남성의 전화를 받고 43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어 돈을 인출해야 한다며 11시간가량 A씨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속한 응급처치로 교통사고 부상자를 구한 김제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화제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1시쯤 김제시 죽산면의 한 도로에선 오토바이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머리에서 피가 나고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응급처치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김제 소방서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부상이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다며 역량 강화에 힘써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의 기강회의를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몰래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 지연이나 방치로 주민 불편을 가중하거나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 관련 전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전북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드론을 활용합니다. 전북도는 겨울 철새 도래지와 밀집 사육 지역 등 25곳을 중점 방제 지구로 설정하고 다음 달 말까지 방역할 계획입니다. 드론을 활용할 경우 인력과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넓은 곳까지 방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읍시가 마을 공동체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참여형 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민 참여형 정원 만들기 사업은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과 도시 환경 개선,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대상은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마을 공유지와 주민 쉼터, 가로 공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10인 이상의 주민 공동체와 단체 등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정원 조성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사업지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정읍시 평생학습관이 오는 17일부터 상반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세계반 9개 프로그램으로 캘리그라피 지도사와 인지놀이 전문가 등 자격증 준비반과 생활약초교실과 한글교실 등 일반 교양반이 있습니다. 정읍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교육은 오는 3월 2일부터 15주 동안 진행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김제시 보건소가 휴대용 방역 소독기를 대여합니다. 김제시는 방역 사각지대를 우려해 시민 스스로 방역할 수 있도록 소독기 20대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방역 소독기가 필요한 주민은 신분증을 갖고 김제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제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위해 3월 중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주요 예산을 보면 소상공인 육성 지원기금 22억 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 10억 원 등이 있으며 모두 300억 원 규모입니다. 김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민과 밀접한 사업을 선제적이고 원활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늘어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고창군은 빈집을 고쳐 저소득층 등에게 무료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빈집을 최대 5년 동안 귀농인과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활동가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나 입주 대상자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김제와 부안, 임실이 5도, 남원과 순창, 정읍, 고창이 6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안과 정읍, 고창이 12도, 김제와 순창, 임실이 13도, 남원이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기온이 높아서 난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월요일부터는 낮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